테팔, 세상을 창조하고 짊어진 신이여. 정말 아직 끝을 맞이한 게 아니라면 폐역자의 헬문에 뭐라고 답할 건가? 이렇게 카이니스님의 초대에 응하시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잘 됐군요. 사실 그 금실을 짜는 자를 원망하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잖아. 괜히 눈 마주치지 마. 난 신을 모독하는 자 따위 모른다고. 걱정 마. 고고한 녀석이라 우릴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 별명도 드로마스야? 드로마스를 정말 좋아하나 보네. 엠페도클레스의 학생? 베네라티오 학파와 상반된 관점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학자들은 다 그래. 관점이 달라야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혀야 발전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옳은 관점과 그런 관점만 존재해. 그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지. 아무래도 사람의 아이는 흑백 논리로 인해 싸우는 것 같군. 시시하군. 금실을 짜는 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서 왜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지 않는 거지? 그 여자랑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 내 머릿속에 있으니 직접 찾아봐. 불을 쫓는 여정의 수장이자 네스티아의 반신이라. 찾아보라고 했다고 정말 찾아보다니. 내 머리를 뭐로 보는 거야? 그렇다 해도 평가가 그렇게 박하진 않네. 안 그래? 난 점수를 공평하게 매기는 선생님이거든. 리고스님과 카이니스님은 이 앞에 계십니다.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신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깨달음의 나무 정원 누스페르마타 학파 수장, 악명 높은 신을 모독하는 자, 세르세스의 불씨를 품은 황금의 후예, 나무 정원 참사의 생존자.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세요. 카이니스님은 이미 저를 잘 알고 계신 모양이니 굳이 제 자기소개를 하느라 힘 빼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런데 관습 차이인 걸까요? 제 고향의 주객 예절에 따르면 주인은 따뜻하게 손님을 대하며 깨끗한 물과 좋은 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죠. 그런데 전 여기 와서 주인의 정성스러운 선물은커녕 질문만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인이 칼을 갈아둔 채 시종에게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리라고 명한 것이죠. 제 배를 갈라 불씨를 꺼낸 후에야 손님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 생각입니까? 모두 물러가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썩은 돈 냄새와 피비린내가 낯선 일개 나약한 학자일 뿐이니까요.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7 현인에 걸맞은 담력과 패기를 가지신 것 같군요.
저희처럼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해내실 것 같습니다. 전쟁을 원하시는 겁니까? 황금의 후예들이 전쟁을 외친다면 저희는 전쟁으로 응할 겁니다. 충돌은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아글라이아가 황금 피의 힘으로 선량한 시민을 억누르려 하니 저희도 오크마 시민이라면 가져야 할 권리와 기계를 용감하게 드러낼 생각입니다. 평화를 향한 일말의 희망이 남았느냐 묻고 싶으신 건가요? 모든 건 그들이 차기 시민 총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금의 후예인 당신이 이렇게 초대에 응해 와주시니 희망의 서광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군요. 마음에도 없는 말은 그쯤 하시죠. 조금 전에 물러난 당신의 충성스러운 청소부들은 지금 이 이야기와 다른 말을 들었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니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황금의 후예 편이었으니 물론 지금은 저희의 일원이시지만 말이죠. 엿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장소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겠군요. 예전에 당신의 스승인 엠페도클레스와 베네라티오 학파의 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학사님은 누스페르마타 학파시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학파라고 들었습니다만 찬반이 나뉘는 건 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마치 세상에 천재와 바보가 있는 것처럼. 반신의회 중심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말로 승리를 거둔 수많은 입담 좋은 웅병가부터 자신을 위한 변론을 거부한 채 독을 마시고 죽은 무수한 신을 모독한 철학자까지 모두 이곳에 섰지요. 이 조그만 무대는 수천 수백 년 동안 오크마의 가장 확실한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15일 후면 이곳은 오크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후의 전환점이 되겠지요. 부디 저희가 무사히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을 죽음과 분쟁, 계략 없는 황금기로 다시 이끌 수 있다면 좋겠군요. 아, 15일 후라면 네가 죽는 날이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죽음으로 내 뜻을 증명할 수 있다니 마음에 드는군. 정말 대단한 포부입니다. 역시 금실을 짜는 자에게 필적하려는 영웅다우시군요. 역시나 오해했네. 됐습니다, 카이니스님. 인사치레는 넣어두시죠. 전 원로원분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해 초대에 응한 것뿐이니 그런 불필요한 예절로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만 제 도움이 있어야 금실의 추적을 피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실 텐데요. 쓸데없는 걱정이군요. 그 여자는 시민총회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죠. 그녀의 인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겠더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인 패를 낼 거라고 단언하시지요? 아시다시피 아글라이아는 제 불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여자에게 맞서는 데 필요한 자본이기도 하죠. 그러니 원로원도 그에 맞게 호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황금기를 이루는데 세르세스의 불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더는 얘기하지 않아도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머리 싸움은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합리적인 요구라면 원로원도 동맹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피차 협력할 의사가 있는 듯하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겠군요. 진정한 철학자들처럼 말과 지혜로 각자 자신의 몫을 얼마나 챙기고 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결정해보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너무 멀리 가지 마시지요.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니. 진정한 철학자들처럼 말과 지혜로 각자 자신의 몫을 얼마나 챙기고 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결정해보지요. 준비되셨나요? 조금 전 얘기했던 공동의 적 아글라이아에 대해 계속 얘기해볼까요? 오크마에 있는 여러 황금의 후예 중 경력이 두 번째로 많은 그녀는 세월이 흐르고 불시에 잠식되면서 점차 인간성을 잃고 있는 아주 경외로운 상대죠. 확실히 그녀가 당신을 죽일 이유는 충분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노련한 정치적 동물이니 그녀가 정말 선을 넘을지는 아직 모르죠.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이 티탄의 시련을 마치길 바라고 있답니다. 당신이 초대에 응하기 전 아글라이아와 결탁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녀의 폭행을 도우러 이곳에 온 게 아니란 걸 개팔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집행자 카스토리스, 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제가 오크마로 돌아왔을 때 아글라이아는 그녀를 제 감시자로 붙였습니다. 만약 때맞춰 이곳에 오지 못했다면 타나토스가 한 발 먼저 절 찾아왔겠죠. 결과가 불분명한 완벽한 방법보다 제 가슴을 열고 불씨를 꺼내는 게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분명 적당한 때를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 탐욕스러운 폭군이 오크마의 평화의 최대 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군요. 원로원은 억압받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듯 당신의 생존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금의 후예와 아글라이아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평화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도시의 잿더미와 시민의 피가 되고 말겠지요. 저희의 고귀한 시민들이 도시의 숙적을 처치하는데 얼마나 힘을 보태주실 건가요? 유감이지만 나무정원이 습격당한 이후 아카데미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아글라이아를 쓰러뜨리려면 원로원의 지지 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카데미라면 충분한 뒷받침이 되겠죠. 게다가 전 나무정원이 오크마에 보낸 특파 공사이니 시민총회에서 중대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케팔의 이름으로 오크마를 대표해 당신의 진심 어린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지요. 이번 토론을 통해 저희가 각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해진 것 같군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원로원은 공정하기로 유명하며 공정함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원로원은 오크마의 모든 시민에게 영원히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진심이 있는지, 아글라이아를 배신한 것처럼 백전불패의 오크마 시민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걸
어떻게 보증하실 거지요? 우습군요. 제 충성심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원로원의 요구는 그 자체로 배반이나 마찬가지죠. 두 분께서 문명적인 방법으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군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님이 여명의 절벽으로 오고 계신 걸 봤거든요. 오늘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은 것 같군요. 언짢으신가요, 카이니스님? 원로원은 높은 절벽 위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어 황금의 후예 눈치를 보고 있군요. 중요한 수를 남겨두셨다니 제 불찰이었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녀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동맹이 된 지금 아글라이아가 당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요. 저를 넘겨주시며 원로원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원로원의 위험은 피 묻은 파피루스가 되어 쉽게 찢어질 테고 또 소중한 불씨 하나를 잃게 되겠죠. 아니, 2개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시민총회에서 그 죽음과 함께 다니는 소녀도 저희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단언하시죠? 그게 중요한가요? 제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눈앞에 닥쳐온 위협부터 신경 쓰시는 게 좋겠군요.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글라이아가 절 데려간다면 그녀가 내일 원로원을 해산하는 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럼 조금 전 저희의 토론은 한낱 우스갯소리가 되겠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카이니스님? 알겠습니다.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명심하시지요. 시민을 농락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이번에는 눈 감아드리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형벌을 즐기거나 고통 속에서 영혼의 진리를 찾는 데 능숙한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모르셨습니까? 그건 제 귀중한 재능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럼 어디 지켜보도록 하지요. 어머? 널 다시 보게 됐다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이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 내 계획이 그렇게 궁금해? 그야, 난 탐구를 위해 태어난 이성의 티탄이잖아. 조급해하지 마. 곧 알게 될 테니. 조금 전 말을 아낀 건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법이잖아. 여명의 절벽의 진짜 주인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신뢰 관중이야. 제 예상대로군요. 이곳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토론을 건너뛰고 제게 바로 케파를 아련할 자격을 부탁하셔도 됐어요. 제겐 당신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에겐 없었어도 카이니스에게는 있었죠. 케팔의 불씨를 거머쥐는 자가 오크마를 거머쥘 수 있을 테니. 카이니스는 저를 경계하고 있었으니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었죠. 조금 전 그 토론은 매우 필요했었습니다. 명확한 진리군요. 이 사람의 아이는 티탄에게 나쁜 일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든 케팔에게 접근하려 하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냥 가게 둘 건가? 물론이죠.
케팔의 신비체는 늘 모든 생명을 환영합니다. 그건 세상을 짊어진 자의 운명이죠. 이 녀석의 말이 들린다니 정말 편하군요. 존귀한 티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니 제 지고한 영광입니다. 가시죠. 저도 함께 갈게요. 옛 신화에 따르면 케파는 신산에서 신도들의 질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티탄의 절벽에 오르는 걸 일종의 신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여겼죠. 들었지? 가자. 세르세스와 함께 산을 오르는 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야. 그러니 찬가라도 불러줘야지. 티탄 창가 같은 건 부를 줄 모르는데. 어서 가보세요. 야누스의 비밀 통로를 지나면 순례의 계단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이유조차 묻지 않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전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자는 남을 돕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이론이 증명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요. 케팔은 절대 티탄에게 질문할 권리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죽을 날이 머지않은 사람으로서 현재 케팔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이뤄진다면 좋겠군요. 정의의 아이가 상식 밖의 세계를 마주치면 세계는 뒤집어질 테니 부디 막다른 길에 내몰린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솔직히 말하자면 여명의 절벽의 정상은 처음 올라가봐. 멋진 경치네. 이제 너도 티탄의 웅장함을 인정하겠지? 내가 보기엔 도시에 있는 신전처럼 겉만 번지르르 한 것 같은데 난 아직도 그에게 유용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듣기 좋은 말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자만했네.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아직도 몸 주인의 태도에 적응 못했어? 관두지. 케팔이 코앞에 있으니 더는 시간 낭비 말자고. 아무래도 좀 전의 토론이 버거웠던 모양이군. 엠포리어스의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몸을 좀 단련하도록 해.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만 피하고. 신경 꺼. 티탄이 코앞에 있으니 좀 더 버틸 수 있지? 내가 못 버티면 네가 날 들고라도 갈 거야? 난 자신 있으니 입 다물고 따라오기나 해. 알겠어. 그럼 나도 괜히 힘들게 떠들지 않고 기다리다가 영혼이 완전히 흩어진 그때 네 몸을 장악할게. 저건 누구지? 세르세스. 어이, 저길 봐. 뭘 보라는 거야? 환각인가? 아니면 인간은 죽기 직전 영혼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 나이어스, 이번에는 왜 늘 가지고 다니던 창을 안 가져왔어? 나이어스? 익숙한 이름인데
말하자면 유감스러울 뿐이지. 내 칼릭스는 얼마 전 검은 물결에 침식돼 완전히 망가졌어. 그럴 수가. 지오리오스 광물과 불길의 창조물도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건가? 이바세르세스, 혹시 나이어스라는 사람 알아? 나이어스? 처음 듣는데? 갑자기 그런 이상한 이름은 왜? 조금 전에 나이어스라는 이름의 어떤 전사 같은 사람이 너랑 여기서 대화하는 걸 봤거든. 그런 기억은 전혀 없는데. 혹시 네 착각 아닐까? 이건 망령인가? 또 너희로군. 내 이야기는 그만두지. 카오스에게 답은 들었나? 안타깝게도 반신이 되는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군. 카오스? 반신?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느 티탄의 권능을 넘겨받은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이어스.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설마 옛 친구를 내치기라도 하겠어? 그가 세계를 신경 쓰는 만큼 우리를 생각하길 바라야지. 사람의 아이여? 좀 전의 환각을 또 본 거야? 그래, 이번에도 너와 나이어스가 보였어. 너희의 동료로 추정되는 카오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 카오스? 그 이름도 정말 낯선데. 됐어.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알겠군. 내 예상대로라면 그들은 환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의 모습일 거야. 그게 정말 죽은 영혼이라면 그럼 난 뭔데?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너야말로 내가 죽기 직전 생각해낸 환상일지도 모르지. 우선 가자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 죽은 자들 사이로 너무 멀리 가면 나조차도 손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상관없어. 내 예상이 맞다면 정말 흥미롭겠군. 또 만났군. 청중 한 명이 늘었다고 신경 쓰진 않겠지? 버틸 수 있겠나? 물론이지. 그저 하여간 이 산을 타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네 제안을 거절했을 거야. 이 역시 부세의 무게의 일환이지. 엠포리어스의 다음 생이 있거든. 그땐 몸을 좀 단련하게. 비아냥거리지 마. 건질만한 정보는 없군. 여기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 해도 절대 단련하지 않을 거야. 안 그러면 위대한 7편인인 나 칼립소가 헬코리토 학파의 야만인과 뭐가 다르겠어? 칼립소? 7편인이라면 나무정원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정말 7편인이라면 내가 알고 있을 텐데. 이바세르세스, 혹시 칼립소란 이름은 들어봤어?
세르세스. 사라졌잖아. 됐어. 나 혼자로도 충분해. 아무래도 망자의 영역에 거의 다 온 것 같군. 아름다운 구세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전설의 황금기여, 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소서. 빛나는 신들은 한때 우리가 걷는 길을 걸었도다. 아, 따스한 그 모든 것은 희미한 환영만 남겼네. 왜 너까지 그 소리를 중얼거리는 거야? 드디어 도착했군. 티탄에게 질문할 수는 없지만 너희라는 뜻밖의 수학이 있었으니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봐야겠군. 역시 늦은 건가? 또 돌아왔군. 이건 소리가 들린다. 조수 깊은 곳, 무의 세계 문 너머에서 내게 뭔가를 전하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이미 이렇게 됐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이아스님, 그리고 선생님, 두 분도 카오스를 만나러 오셨나요? 아까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아직도 답이 없군. 최악의 경우 부세의 무게에 눌려 이미 무너진 걸지도 모르지. 나이아스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그의 영혼이 여기에서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카오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구세주인 그는 절대 그렇게 쉽게 쓰러지거나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녀석을 믿어봐야지. 그나저나 폴리시아, 이번에는 왜 혼자 왔어? 언니는 꽃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대서요. 정말 가엾네. 너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타나토스의 권능을 물려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더 연민을 느끼는구나. 이번에 내가 듣고 본 모든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전무후무한 이 대화는 세르세스의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의 답이 되기에 충분했다. 가설이 세워졌으니 한시라도 빨리 증명해야 한다. 케팔에게 검증만 부탁하면 세르세스에게 답을 주고 몸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중요치 않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토록 증명하고자 했던 또 다른 가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티탄의 영혼을 융합해 그를 대신한다는 가설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